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네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불과 6개월, 1년에 주식이 하락됐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때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해요. 한국 주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만 할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본질을 보면은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단순히 난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사고 싶은 회사가 있느냐 그 판단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이 굉장히 언더밸류 됐다.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이 왜 잘못됐다는 건지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골고루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노준비를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 제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시작하셔야 되고 가능한 한 그것부터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국 주식에 몇 퍼센트를 넣고 한국 주식 몇 퍼센트를 넣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도 많죠. 그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미국 주식에 더 사고 싶은 회사가 많다. 그럼 미국 주식을 좀 늘리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근본은 변하지 않죠. 그럼 내가 한국 주식 전체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많으냐, 그러니까 스몰캡이 좋으냐, 아니면 정말로 라지캡, 그냥 아주 큰 회사만 좋으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주식들, 거기에 투자하는 예를 들어 스몰캡 펀드라든가 펀드 매니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주식 나쁜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냥 거기 휩쓸리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의 그런 타임 허라이즌이라고 그러죠. 내가 왜 주식에 투자하느냐?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지? 그 근본적인 질문이 뭐죠? 우리가 노준비예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 회사가 만든 물건이 확장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죠.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10% 되면 20% 되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잘못 투자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꾸준히 그냥 마이너스 10%가 되더라도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30%는 30%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내가 10에 샀는데 12가 되면 그때 더 사요. 근데 8이 되면 그때 손절매를 하거나 안 삽니다.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투자하고 꾸준하게 그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돼 있는데 잘못된 편견 때문에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고 또 매일매일 가격을 맞추는 거에 휩쓸리게 되면 근본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잊게 됩니다. 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해라. 그런 거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해서 마이너스 10% 되면 그렇게 속상해하면서도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100만 원, 200만 원씩 한 달에 씁니다. 그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거든요. 근데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업의 소유권을 산 거다. 그걸 꾸준하게 투자한다. 그러면 시간이 해결할 거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한국 주식 좋다 나쁘다, 미국 주식 좋다 나쁘다. 굉장히 그거는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좋은 회사가 있고 좋지 않은 회사가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 좋은 회사를 고르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좋은 회사를 사고 싶은 회사가 존재하느냐, 저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한국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싸지가 않다. 왜? 한국 주식은 투자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버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블이 생기는 경우는 어떠냐면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갖고 막 그냥 불나방처럼 막 들어와서 할 때 그때 좀 걱정이 되죠. 근데 한국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버블이 깨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연기금들도 대부분 해외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진작 우리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했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어트랙티브하다고 그러죠. 매력적인 기업이 많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죠. 왜 한국 기업이 싸게 거래가 될까? 그건 이제 기업 지배구조라는 얘기가 많이 하죠. 그거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많은 그런 펀드들이 나와서 회사 요구하고 있고, 또 회사 보고 바꾸라, 변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그 배당을 요구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질문하신 한국 주식의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릴 필요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셨네요. 한국은 배당이 별로라 미국 주식이 좋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배당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더구나 데이트레이더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주들한테 내가 배당을 많이 해야겠다는 스트레스가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주들이 일주일 있다 팔 거고, 한 달에서 팔고, 만약 20% 벌면 팔고 할 그런 투자가들의 대부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30명이 5년, 10년을 갖고 있는 투자가라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 회사에 30년간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게 투자 문화의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주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연기금들이에요.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막강하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고요. 또 미국 기업들은 또 뭘 하느냐? 시가총액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시가총액이 중요하니까 내가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모든 게 똑같이 가져가면, 한 기업은 시가총액이 10조고, 한 기업은 시가총액이 5조라고 그러면요, 5조인 회사가 10조짜리 회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자금 조달 비중이, 비용이죠. 자금 조달 비용이 5조인 회사는 이 회사에 비해서 그냥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근데 기업들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중요하구나. 그건 주주들의 배당하는 게 중요하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한국이 지금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배당도 더 하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은 외면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회사가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한국 기업은 배당이 낮으니까 난 미국 갈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한국 주식은 나쁘다, 미국 주식은 좋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똑같은 업을 종사했을 때 미국 주식은 미안하지만 좀 비싸죠.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오를 때 거품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거품의 이제 그런 증거들이 보이는 건 뭐냐면요. 비슷한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회사가 실제로 번 거에 비해서 주식가격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척도가 뭐죠? 이제 P라고 하죠. P 멀티플이라고 그래서 1년에 시가총액 대비 1년에 이 회사가 번 돈이 얼마일까?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조인데 1년에 이 회사가 버는 이익이 1조다. 그러면 이제 퍼가 10이죠. 그런데 이제 회사의 이제 성장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꾸준하게 10%씩 성장하는 회사인데 P 그 숫자가 10이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면요. P가 10이라는 얘기는 10년 후에 내가 투자하는 원금이 회수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단순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럼 내가 10년 동안 투자하면 내 원금을 다 회수하고 그때부터 버는 거는 다 추가적인구나.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거 보면 이제 판 주식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P가 막 100이 되고 150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그래도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제 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죠. 아 이게 그 버블이냐 아니냐.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한국 주식 비중을 저는 늘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특히 큰 문제가 뭐죠?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동산에 너무 많은 비중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버블도 형성이 된 거 있죠. 근데 다 비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초조하죠. 내가 혹시 이번에 못 사면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버블이 끼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를 체크합니다. 이 주식을 샀을 때 예를 들어 이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샀는데 15만 원 됐다. 그럼 50% 오른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 기업은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아직도 내가 산 이유가 정당화할 수 있을까? 50% 올랐는데 불구하고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항상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내가 회사에 사랑에 빠진 거 아닌가?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 그런 게 버블이 많이 낍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거는 지금은 손해를 보지만 한번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그런 이제 환상이죠. 그것 때문에 버블이 끼는 경우가 많고, 근데 자기만의 판단력이 중요한 겁니다. 버블은 이 자산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기업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리고 좋은 점이 얼마나 좋으냐, 나쁜 점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블일 때는요, 대부분 이 기본적인 거를 하지 않을 때 버블이 일어나요. 그냥 신문에 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무작정으로 따라갔을 때 버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